안녕하세요. 잡슈강입니다. 새해 초부터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 시위로 인해 동북아 안보에 비상등이 켜지자 결국 한국과 미국, 일본이 모여서 3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은 하와이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5년 만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는데요. 한일 관계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3국이 동맹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북한 문제 대응을 넘어 이제 글로벌 전략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시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을 뿐더러 대만을 향해 군사적 행동을 늘리고 있는 중국의 영향도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 당국은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한배를 타면 방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부정적인 신호를 대외적으로 보내고 있다며 균형 외교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익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분노한 건 이번 회담에서 대만 내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에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러가지 역사 왜곡, 독도 억지 주장 등으로 한국과의 갈등을 빚는 위협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와 어느 정도 공통의 이익이 있으며 미국과 함께 협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상태인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되돌려놓고 급변한 북한, 중국 문제의 해법을 미국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일본에서도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극단적으로 국제정세가 흘러가고 있고 중국과 북한까지 동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자주국방 중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한미동맹의 강화도 한층 더 높일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난 아프간 사태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분석해보면 한국도 강력한 자주국방과 더불어 굳건한 한미 동맹까지 잘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탈레반을 축출하고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동맹국으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프간 정부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고 결국엔 미군도 아프간 철수를 결정하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이렇듯 동맹이라는 것은 협력 국방에 가깝기 때문에 자주 국방이 없으면 손절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복잡해진 국제 정세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 부쩍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여러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두려움을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온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 여단본부를 상시 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의 주한미군 감축 우려와 달리 변화가 없다는 게 확실시되면서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히려 순환 배치되어 온 미군 부대가 상시 주둔하게 되면서 순환 배치에 따른 공백을 우리가 채우지 않아도 되고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 대구 지역에 블랙호크 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전에 투입됐는데요. 당시 작전 영상을 보면 주한미군 블랙호크 헬기는 물을 퍼올려 지정된 지역에 떨어뜨리는 반비버켓을 장착해 산불 진화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사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UH-60 블랙호크와 CH-47 시누카 헬기를 긴급 지원하면서 불씨 확산을 막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중국과 북한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무기가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주한미군이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 AH-64E V6를 군산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 완료하면서 안보동맹의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로써 2차 인도가 완료됨에 따라 주한미군은 총 24대의 최신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를 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군이 신형 아파치 헬기를 미 본토 밖에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게다가 이번 신형 아파치 헬기는 순환이 아닌 고정 배치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헬기라고 불리는 신형 아파치 헬기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서 한반도 전력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가 더 굳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양국은 확고한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삼아 군사는 물론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전략적 동맹을 심화시킨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서로의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계가 다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코소 대사 대리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동맹 관계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방법론은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담은 향후 5년간 한미 관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양국의 포괄적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도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고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시험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된 것에 대해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순안공항 북쪽 활주로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 등 특이 동향을 포착했다며 이번 주 초 북한이 신형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언제라도 신형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즉시 주한미군도 요격미사일의 전개 배치 훈련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 징후가 포착되자마자 북한은 곧바로 3월 16일 오전 9시 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는 실패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합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상승하다가 일정 고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사 직후 발사체가 폭발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번 주 한반도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선 현재 한국과 미국은 상호 합의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시기와 정확한 조건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훈련의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축소 진행했던 한미연합훈련 일정과 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미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을 동원한 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미연합훈련 방식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중지했던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블루 라이트닝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루 라이트닝 훈련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에 관한 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투기들이 폭격기를 각각 엄호 비행하게 되는데요. 장거리의 폭격기의 한반도 출동은 2017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다시 ICBM 도발을 감행할 경우 5년 만에 전개되는 것인데요. 또 소식통은 항공모함 함재기 F-35C가 서해상으로 장거리 비행을 한 것도 이런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북한, 중국의 위협까지 늘어나면서 어쨌든 한국은 강력한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안보 전략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당면한 북한 핵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한 대응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한국은 균형의 외교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가져오는 동시에 자주국방이라는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